온타리오주 묘지엔 이름이 아닌 번호로 식별된 초라한 무덤에 누워있는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친족이 확인되지 않거나 가족이 있어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시신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만 2,908구이고 이 중 2,500구는 50세 이상입니다. 특히 70대가 가장 많고 60대, 80대, 50대 순이며 1세 미만도 126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1,183구에 달했는데 이 중 989는 50세 이상이고 900구는 남성이며 대다수는 토론토 지역 출신입니다. 이처럼 찾아가지 않는 시신이 급증하자 온주 검시관이 원인을 조사한 결과 37%는 사망자의 친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친족은 있었지만 시신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무려 절반이 넘는 59%에 달했습니다. 장례 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평균 장례 비용은 $2,000에서 $12,000 사이로 1998년 평균 $6,000에서 껑충 뛰었습니다. 토론토 미드타운에서 장례를 치르고 묘지에 안장하려면 $34,000여 달러가 들기도 합니다. 온주에선 사망 후 유족을 찾기 위해 4주에서 6주를 보내고 더 이상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면 정부와 장례식장이 함께 간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 비용은 공자금과 사망자의 재산이나 CPP 사망수당으로 충당됩니다. 전국의 장의사들은 CPP 사망수당이 너무 적다고 지적합니다. 연금 수급자 가족의 장례를 돕기 위한 CPP 사망금은 1998년 최대 $3,500여 달러에서 $2,500여 달러로 줄어든 뒤 수년간 그대로입니다. 사망자 또는 가족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교나 유해 보존을 위해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매장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수년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와 유지가 필요한 부지에 드는 비용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찾지 않는 시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묘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각종 비용이 오르는 데 더해 이런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장례 비용은 점점 더 오르고 작은 땅마저 사라지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CPP 사망금은 최소 10년 이상 CPP를 낸 경우로 유산 상속자 또는 장례비 부담자, 가까운 친족이 온라인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 연말 캐나다 금리가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센트럴 원 크레딧 유니언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말에는 기준금리가 3.75%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6월과 7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면서 4.5%가 됐는데 앞으로 남은 세 차례 통화정책회의에서도 0.25%씩 내릴 거란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인하 속도가 더 느려져 6월쯤 3.25%, 9월 3%, 이어 이르면 10월에 2%대로 낮아질 걸로 예측했습니다. 유니언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조짐은 거의 없지만 단기적인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하반기 모기지갱신 쇼크가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유니언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가처분 소득에서 더 많은 부분을 이자 지불에 쓰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매 예정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광역 밴쿠버 주택시장은 7월에도 부진했습니다. 지난달 광역 밴쿠버의 거래 건수는 2,333채로 1년 전 동기간보다 5% 감소했고 10년 평균에 비해서는 18% 저조했습니다. 이 기간 5,600여 채가 새로 나와 14,000여 채에 달하면서 새 매물은 연간 20%, 전체 매물은 39% 급증했습니다. 벤치마크 가격은 120만여 달러입니다. 한 달 전보다 0.8% 떨어졌고 1년 전 동기간에 비해서도 0.8% 하락했습니다. 단독주택은 205만여 달러, 타운하우스 112만여 달러, 아파트는 76만 8천여 달러입니다. 실제 매물 대비 거래 비율은 단독주택이 13%, 타운하우스 20%, 아파트 19%입니다.
협회는 몇 년 만에 처음 완만한 집값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시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가격 하락이 거래 증가로 이어지려면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 협회는 때문에 가을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버타주 캘거리 주택시장도 거래가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거래 건수는 2,380채로 1년 전보다 10% 줄었습니다. 모든 주택의 벤치마크 가격은 60만 6천여 달러로 한 달 전과는 비슷했으나 1년 전보다 8% 상승했습니다. 캘거리 시장에서도 저렴한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협회는 신규나 재판매 시장에 더 많은 주택들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물이 증가하면 주택 가격은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에 나온 매물은 2년 만에 처음으로 4,000채를 넘었지만 일반적인 7월보다는 여전히 33% 낮은 수준입니다. 협회는 60만 달러 넘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강력한 셀러 마켓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한국학교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2024 썸머 드림 캠프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토론토 커머밸리 공립학교에서 열린 행사장엔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유치원에서 8학년 학생들은 한 달여 동안 배운 우리 노래를 합창하고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신나는 K-팝 춤도 뽐냈습니다. 4학년에서 8학년 학생들은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그리고 홀로 아리랑의 가사를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치원부는 귀엽고 깜찍한 율동과 함께 똑같아요와 시계, 새싹을 합창했습니다.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은 동네 한 바퀴와 퐁당퐁당을 율동과 함께 돌림 노래로 들려줬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유치원부의 소고 행진을 시작으로 길놀이, 휘몰이 장단으로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사물놀이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모습을 화면에 담으며 무대가 끝날 때마다 힘찬 박수로 응원했습니다. 한글학교 여름 캠프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신옥연 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정체성을 키우고 성장하도록 열심히 돕겠다며 한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경 온타리오주 에토비코 키플링 애비뉴와 브룩미어 로드에서 6월 트럭이 가정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을 몰던 60대 남성 운전자와 집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소방당국 구조를 통해 트럭에서 빠져나온 운전자를 포함해 2명 모두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트럭이 주택 정면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석 등 앞부분 절반이 집안에 박힌 가운데 소방당국은 이날 사고로 주택 구조물이 무너졌다며 경찰과 함께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캐러비안 축제가 열려 다운타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버스와 스트리트카가 우회하는 가운데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행사장에 갈 땐 더프린역에서 렉쇼 블루버드 웨스트로 가는 전용 셔틀버스를 타거나 베털스트역에서 511번 스트리트카를 탈 수 있으며 또 유니언역에서 509번 스트리트카를 타도 갈 수 있습니다. 캐러비안 이외에 음악축제가 열리는 다운스뷰 파크역은 마지막 지하철 시간이 연장되고 내셔널뱅크 오픈 테니스 토너먼트 관객들은 파이오니아 빌리지역에서 무료 탑승이 가능하며 시민의 날인 월요일 대중교통은 일요일 시간표로 운행되지만 첫 운행은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2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된 주인공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온주 복권공사는 지난해 8월 16일 토론토에서 팔린 로또 649 티켓이 250만 달러에 당첨됐는데 청구 유효기간 1년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오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2, 3, 6, 7, 17, 27인 당첨 번호를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사는 복권을 분실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OLG 고객센터로 전화해 구매 장소와 시간 등 자세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은 상금풀로 반환되며 지난해 여름 스카보로에서 팔린 $7천만 복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미청구 상금으로 기록됐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중반을 달리는 가운데 캐나다는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 전체 9개로 9위, 한국은 금메달 7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 총 14개로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금메달 3개 중 2개를 획득한 17살의 서머 맥킨토시 양은 저병 200m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개인 혼영 4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내 캐나다 하계 올림픽에서 개인 금메달 2개를 딴 최초의 여성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수영 신성으로 불리는 맥킨토시 양은 또 세계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자유형 400m에선 호주의 아리안 티트머스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맥킨토시 양의 어머니가 과거 올림픽 수영 200m 저병에서 9위를 차지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 기준 미국이 메달 41개를 획득해 1위를 기록했으며 프랑스와 중국, 영국, 호주, 일본 순입니다.